언제쯤이면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자, 얼굴도 못 보는 수업이네. 네 번째네요. 두 번만 하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제 원의 방정식 세 번째 마지막 개념입니다. 원의 방식이 좀 어려워서 좀 이번에 세 개로 나누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은 몇 차식이고 2차식이고 직선은 1차식이니까 얘를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란 말이거든.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것이고, 조금 더 추천하는 풀이는 요거예요. 2번이에요. 좀 쉬우면 쉬울수록 판별식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웬만하면은 요걸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얘가 뭐냐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푼 거예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푼 거다. 연립해서 판별식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 간의 관계, 알겠죠? 반지름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할 수 있지. 뭐안 해도 되려나? 그래도 안 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으니까 하나만 해보면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그렇죠? 1,0에서 직선 2x 빼기 y 플러스 k는 0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 되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k죠. d하고 반지름이 루트 5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d랑 r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저렇게 생각하면 되죠. d랑 r을 생각하면은 r이 더 크거든. 그래서 크다 해가지고 k는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다? 5까지다 한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를 수가 있죠. 그렇죠. 쉬운 거 이렇게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지? 2 플러스 k가 되네. li 씨, li 이렇게 될 것이고, k 플러스 2가 5고 얘가 마이너스 5죠. 따라서 k는 3이고 마이너스 7이니까 될 수 없는 것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건 총 몇 가지가 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원, 수투로 가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접선의 방식은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어.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학교 시험 치기 전에는 공식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지? 접점이 주어질 때는 학교 시험 치기 전에도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밖의 점이 있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방식이 이렇게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방식은, 그렇죠? 잘 해놨네. 내 교재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두어가지고 판별식에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아니면 또는 이제 여기서는 원의 반지름과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이죠. 웬만하면 이거 쓰라고 했죠. 이걸 이용해서 한번 증명 꼭 해보세요. 이번에 뭐 소수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해볼만 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거 많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이라는 거 암기하는 시간 1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웠죠?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인 접선의 방식으로 했을 때 공식을 이용하거나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여기 있는 건 한번 해보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하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 지금 다들 잘하고 있나? 문제 어려울 텐데 밀려서 지금 다 못하고 있나? 그럼 오늘 거부터 하면 좋을 텐데. 그다음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원리는 뭐냐면은 밑에 증명이 있지만 요거는 같이 한번 제가 해보면은, 그치, 심한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면은 일단 안 하셔도 돼. 이거니까 좀 빡세거든 문제가. 이번 단원이 좀 빡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원리가 뭐냐면은, 요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원리는 x1, y1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 직선이랑 뭐다? 그렇지, 수직이다는 거지. 수직이라는 걸.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얘가 x1분의 y1이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므로 되겠죠. 잘 보이죠? 그래서 이 식으로
정리하면은 y1y 이꼴 마이너스 x1x 마이너스 마마는 마이너스는 사라진다는 마마 무의 정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슉 넘기면 얘가 r제곱이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조금 더 은밀하게는 뭐 얘가 0인 경우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가자는 게 교과서에 정확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증명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알겠죠.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시험 칠 때는 2,1에서의 접선의 방식과라면 바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풀이 2번은 뭐냐면 아까 원리 있죠. 원리. 교과서 원리. 요거 꼭 기울기 구하고 구하면 된다는 거지. 세 번째 거는 복잡하긴 한데 직선이라 놓고 이거는 뭐 어차피 뒤에 이런 문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간의 거리가 반지나게도 설명을 해야죠. 안 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 2,1을 지난 직선의 방식 일단 이렇게 놓고 D하고 뭐가 같다 R이 같다 해가지고 우르르 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방식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직선의 기울기가 정해지지 않을 때 있지. 그럴 때는 답이 한 개만 나온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위의 점 2,0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 자, 직접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2,0이 있거든. 접선의 방정식은 x는 2가 나와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풀면은 m의 값이 안 나와요. 왜? 당연히 요 직선의 기울기는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 m이라는 게 이건 어떤 뭐냐면 직선의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y축과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을 때는 반드시 x는 2도 만족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물론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알겠죠? 이거 조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거는 그냥 계산해 보면 되고 그다음 참고인데 여러분들은 참고가 되면 안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거야. 2번 원이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 제곱이었을 때 요거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물론 요거를 이제 바로 이렇게 4에 x 빼기 3 쓰고 그 다음에 4 넣으니까 얼마예요? 4 넣으니까 1이죠? 더하기 2에다가 y 플러스 1 쓰고 y에다 1 넣으니까 얼마니? 3이지 이꼴 10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도형의 이동이랑 좀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 위의 점 x1, y1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것은 얘는 중심이 a, b잖아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을 해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되고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이니까 이 뒤에 내용 약간 알고 있지? 그래서 요거 위의 점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구하면은 x에 뭐가 되니? x1 빼기 a 더하기 y의 y1 빼기 b는 r제곱인데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원래 중심이 a, b가 있고 반지름이 r인 1 이렇게 했는데 얘를 원점으로 옮겼으면 이 직선도 옮겨지겠죠. 이렇게. 똑같이 x축은 마이너스 a만큼 y축은 마이너스 b만큼 조금씩 옮겨지겠지. 다시 되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돌리면은 x축 a만큼 y축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된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알겠죠? x 빼기 a에 x1 빼기 a 더하기 y에 y1 빼기 y 빼기 b에다가 y1 빼기 b는 r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요거. 그 다음에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자,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구하죠? 그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풀이 1번과 풀이 2번이 있는데 풀이 1번은 이제 뒤에 계속 수투에서도 계속 쓰게 될 내용이에요. 접점을 먼저 잡고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밖의 점을 대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보통 학생들한테 가장 익숙한 방법이 이걸 거예요. y는 mx 플러스 2라 놓고 알겠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놓고 m 구해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인데 아마 대부분 풀이 2번은 잘할 것인데 풀이 1번을 좀 연습하세요. 자, 이게 왜 좋냐면은 이거는 접점을 바로 구할 수 있어. 접점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지. 접점. 이해돼요? 요거는 접선의 방식을 구한 예를 들어서 요거의 접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풀이 2번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풀이 2번을 풀면
직선의 방식 구한 다음 또 연립해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풀이 1번은 접점까지도 동시에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돼? 그 대표적인 예가 1-9번이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원 위에서의 점 어떤 점이 있는데 접선이 멀지 3,1을 지난다 했거든. 그러면 밖의 점이 3,1이었을 때 피해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걸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먼저 접점을 x1, y1이라 놓고,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후 3,1을 지나니까 3x1 플러스 y1은 5가 되고, 그 다음에 x1, y1이 원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얼마다? 5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해서 x1과 y1을 동시에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알겠지? x1 제곱 더하기 5 빼기 3x1의 제곱은 5가 되겠네요. 따라서 10의 x1 제곱 빼기 3, 5, 15, 30의 x1 플러스 20은 0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x1은 1하고 2가 될 테니까 이돼 1을 넣었을 때 요 3이니까 y1 얼마 되고 2가 되고 x가 2일 때는 y1 얼마 되니 1이 되겠지. 알겠지? 이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2랑 2,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빠뜨린 학생들 많을 테니까 요거는 특히 풀이 1번 방식 있죠? 이 방식은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